4, 5천억. 뭐냐? 멤버당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로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민희진 전 대표는 풋백 옵션을 신청했잖아. 260억. 뭐냐? 이기면 받고 지면 영원이야. 뉴진스 멤버들은 어떻게 되냐? 이기면 계약해지고 지면 인당 1,000원이죠.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뉴진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거죠. 사내 이사에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그 귀여운 토끼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전쟁입니다. 그동안에는 하이브가 엄청 설설 기었잖아요. 또 뉴진스 분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뉴진스에게 조금이라도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설설 기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수순입니다. 이게 알잖아. 이게 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올해 4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2월 달부터 프로젝트 1945 하이브 7대 조약부터 이게 다 순차적으로 다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 뿐입니다. 다 똑같이 진행됐어.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문서대로 다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하면은 바본 거죠, 사실은. 그 시기만 지켜봤던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진짜 존경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와, 이게 다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리지 않고 갔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비범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45 프로젝트 1945 다 실행했고요. 하이브 7대 제약도 이미 다 실행했고, 그 문서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프로젝트 1945랑 하이브 7대 제약 사이에 하나 더 있는데, 그 프로젝트 전부 다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뤄낼 건 이뤄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 제가 생각해도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이브의 주가가 완전 이제 내리꽂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하이브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어도어를 넘긴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하이브 주가가 선방을 했다. 이 선방하는데 제가 역할한 게 있습니까? 없죠. 네. 민희진 전 대표가 330억 원을 포기했다. 이 내용은 완벽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 이사 사임하면서 이제 어도어 어도어 했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뭘 했냐면 풋백 옵션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일단 민희진 전 대표의 풋백 옵션 컨디션을 봐야 돼요.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느냐? 어도어 직전 2개년도 영업이익에 곱하기 13배.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13배를 준단 말이야 진짜. 어떤 식이냐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풋백 옵션을 신청한 그 시점에 따라서 직전 2개년도에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직전 2개년도가 2023년이 돼요. 지금 신청했으니까. 근데 2022년에는 어도어가 적자였어요. 근데 2023년에 대박이 났죠. 그래서 2023년이 매출 1,10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35억이에요. 근데 2024년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아직 안 나왔어. 2달만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적자인 날짜를 빼고 2023년, 2024년도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풋백 옵션의 최소 기준액이 590억이에요. 590억이야. 2달만 참으면 어쨌든 신청 금액 자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590억이에요. 근데 2달을 못 참아서 260억, 330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 사실 민희진 전 대표가 이전에 전 부사장이랑 나눴던 카톡이 있어요. 여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에 풀옵션 13% 행사한다고 있어. 이 뜻이 뭐냐? 2023년, 2024년 두 개 년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풋백 옵션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받으면 1,00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1,00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현 상황으로만 봐도 500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 590억 중에서 330억이나 후퇴한 260억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물론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몰라요. 일단 하이브에서 그 돈을 260억을 신청했잖아요. 그럼 하이브에서 이거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는 주주 간의 계약 해지를 놓고 해지됐다 안 됐다 서로 싸우고 있다가 너가 책임이 있다 없다고 싸우고 있잖아. 일단 하이브는 이미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본안 소송까지 가서 확인의 소까지 제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 주주 간의 계약 해지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자고 하니까, 만약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지금 풋백 옵션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따져봐야 될 돈도 약 26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 놀라는 거예요. 2025년 1월에 2일만 기다려도 590억인데 현 시점 2달 전이라 260억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2달만 버티면은 최소 330억이고 이길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자. 1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부당감. 하이브에서 어쨌든 뭐 배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민희진 전 대표를 고소를 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당연히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를 들이밀어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260억이라도 받자는 차원이 아닐까. 이게 가능성 1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은 게, 왜냐하면 경찰 수사 결과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결정이 된 다음에 한 달 뒤에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수사를 하고 결정이 나오는데 아무리 빨리 알아도 통상적으로는 2, 3일 안에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틀 전이고 2, 3일 안에는 그 결과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미리 다 세종에서 파악해서 안다? 아무리 세종이라도 쉽지 않죠. 상대방은 또 누굽니까? 김앤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다. 그리고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자기가 이길 수도 있잖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미리 파악해서 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뭐 전관 판사들 출신 써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두 번째, 이게 좀 가장 좀 힘이 실리는 내용이긴 한데, 경업금지의 해소 목적이 아니냐. 이 경업금지 내용을 두고 무슨 노예계약이다 말이 많았잖아요. 일단 어찌 됐건 하이브에서는 해지가 됐다고 얘기를 할지언정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경업금지였다. 그러니까 풋백 옵션을 받아야 됐는데 그 전에 내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경업금지 조항을 어겨버리면은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핵심적인 투자자를 만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민희진 전 대표도 나오면서 이제 K-팝에 대해서 의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뭔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관련 업무를. 그래서 이 330억을 포기해도 될 만큼의 엄청난 큰 손을 만났기 때문에 부득이 에이 그래 330억 됐다. 260억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 가능성.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은 한 배를 타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사표를 내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렸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양측에서. 왜냐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를 나가게 되면서 플러스 260억 풋백 옵션 신청한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게 되면서 돈을 받게 돼. 근데 거꾸로 뉴진스는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건 사실상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용 증명 보내서 정말 잘 됐어. 대박 났어. 하이브 완전 빡 눌러버려서 끝났어. 100대 0. 그럼 뭐냐? 그냥 계약 해지야. 근데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졌어.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니까 뭔가 명분이 없어서 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수천억 물어줘야 돼. 그쵸? 그럼 민희진 대표는 나가면서 플러스가 되고 멤버들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이브가 쌓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좀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멤버들에게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뭔가 그런 감정적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냐. 워낙 납득하기 힘든 일이니까. 왜냐면 2달만 버티면 33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번째는 뭐 이거는 뭐 썰 중에 하나인데, 민희진 대표가 뭐 터질 게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관련돼서 뭐가 터지면은 리스크한 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아예 그냥 주주간 계약 해지의 핵심적인 사유,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걸리면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부랴부랴 그래도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소리야. 결국은 곧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민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다 답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이 네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나가게 되면서 또 하나에 생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9억 원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다. 사실 뭐 도래한다기보다는 39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전 대표를 되게 봐준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이 돈을 방시혁 의장에게 민희진 전 대표가 빌렸는데 단 한 번도 이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올해 4월 달부터니까 4, 5, 6, 7, 8, 9, 10, 11 8개월 동안 이 돈에 대해서 달라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내 뒤통수를 쳐? 당장 갚으라 그래. 어떻게든 받아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제가 자문을 받는 변호사들도 사실 돈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 달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가압류 걸면은 돈줄 마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 근데 결국은 방시혁 의장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39억이 어디서 나왔냐? 왜 빌렸냐? 왜 빌렸냐? 사실 냉정히 따지자면 돈을 빌려주면서 어도어 주식을 사게 해준 거죠. 하이브가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했습니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어도어 설립하는데 이 154억이 들어가 출자했어. 지분 100%다 하이브에서 준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어디서? 소스뮤직에서 물적 분할. 그러니까 소송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이 100% 다 지원을 해줘서 어도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표이사로 사실 투자한 게 아니니까 월급쟁이 사장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이브에서 2022년 유상증자합니다. 61억 투입했어. 거기서 다 따져보면, 이 내용들 다 따져보면 결국 대략적으로 215억 투자했단 말이야, 하이브에서. 그러면 이제 주식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당 가격이 약 주당 6,700원인데 이 지분 18%를 민희진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넘겼다. 근데 민희진 대표가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궁휼히 여겨서 37억을 빌려줍니다. 주식 사라. 어도어 주식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37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이제 어도어까지 나가게 됐고, 어쨌든 양측 간에 차용증을 썼고, 어쨌든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씨, 뭐 민희진 전 대표 이제 37억 돌려줘야 되고, 씨, 빨리 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정말 민희진 씨는 37억 원을 다 줘야 될까? 그렇게 해피한 일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 이제 어도어가 뭐가 됐어요? 어도어가 뭐가 됐어요? 지금 어도어가 여러분 껍데기가 됐다. 껍데기가 됐어요. 봐보, 민희진 전 대표 나가지. 유일하게 있는 뉴진스 이제 내용 증명물에서 나가기 직전이지. 민희진 사단 나가기 직전이지. 어도어에 뭐가 있어? 껍데기가 됐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민희진 대표에게는 뭐가 있어? 신에게는 18%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하면 액면가로 받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돼. 이거는 액면가로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액면가로 실행을 했을 때 27억 정도, 그러니까 27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민희진 대표가 자기의 권리. 그러면은 37억에서 27억 하면 돌려줘야 되는 실제 돈은 10억 원이다. 이렇게 개꿀이 있어. 근데 대략적으로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따졌을 때 이자 1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11억에서 12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민희진 전 대표가 10억도 없겠어.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유동성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지금 자택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냐면 가압류가 걸렸잖아. 약 1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돈이 되게 많고 유동성이 있으면 1억 바로 가압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 기간 안 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이제 풀 만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 플러스로 11억에서 12억까지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냐면 민희진 전 대표가 지금 줘야 될 돈들이 세종에 변호사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콜 비용도 있죠.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그 비용들도 있고, 여기 가압류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플러스로 방시혁 의장한테 갚아야 될 돈 10억에서 11억도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다? 민희진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업금지가 이제 풀리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가 당장 이 돈 20억 없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스뮤직이랑도 소송을 해야 되고, 빌리프랩과도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송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결국은 투자자들도 민희진 전 대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희진 전 대표가 이것저것 다 져가지고 막 발목이 잡혀서 수천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투자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니까 뉴진스에서의 내용 증명을 이제 뉴진스가 어도어에 발송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도어에서 수용을 할까? 그리고 플러스 하이브죠. P타입. 과연 하이브가 수용을 해줄까? 라고 하는데, 저는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0.00001%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극히 낮은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제시를 했어.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단순히 서로 간의 미래, 상호 협력을 위해서 가자는 수준이 아니고 너 이거 인정해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후에 진행하는 민희진 전 대표와 소송도 다 지게 돼. 그럼 결과적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얻을 수 있냐? 어떻게 얻어? 이미 마음이 떴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양측 모두 멈출 수가 없어. 하이브도 이기지 않겠냐. 여태까지 나온 자료들, 방대한 카톡들 다 계약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된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도가 질 가능성 상당하다. 왜 높을까? 이게 가처분이라서 가처분. 본안 소송의 경우에는 그래 내용 하나를 다 따져봐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너가 얘기한 거지 다 따져보고 2년 동안 봐가지고 그래 땅땅땅 결론을 내리는데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이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 미래 가치 때문에 미래 가치. 여기서 가처분이라는 게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인생이 아예 망가져. 아예 그 결론이 나와서 얘가 받는 피해가 엄청나게 컸는데 나중에 뒤집혀. 그럼 얘 인생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더욱이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도 있고 뭐 20대 초반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그래 나중에 니네들이 번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회사가 이기면. 근데 이 가처분에서 만약에 회사에 손을 들어주면 이 3, 4년 동안의 미래는 회사가 돈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미래 가치 일단은 지더라도 활동해서 돈 갚으세요 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약간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게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 내용을 따져볼 때 그럼 하이브가 유리하냐? 아니 절대 아니죠. 왜냐? 단 하나의 결격 사유만 걸려도 끝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처분이라는 게 연예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당히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동안 상당히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브에서 결격 사유가 뭐냐? 지금 난리가 난 하이브 문건이잖아. 하이브 문건. 요거 때문에 실제로 멤버들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짜면 될 일을 난 결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 너네가 하이브 너네가 우리 맨날 지켜준다고 했는데 우리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이런 문서가 나왔잖아.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하이브에서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서 형태로 나왔다는 점에서 하이브에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용 증명에 있으니까 이 내용 증명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가처분 신청 때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이브가 결격 사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뭐냐? 바로 민희진 전 대표가 가처분에서 이긴 이유. 뭡니까 여러분? 이긴 이유! 이길 줄 알았습니까? 왜 이겼습니까?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 어도어의 배임은 아니다. 결국은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뉴진스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 어도어의 실책이 아닐까. 하이브는 그냥 모회사잖아요. 전속 계약을 맺은 주체는 어도어와 뉴진스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똑같이 옮겨오면 하이브가 아무리 그런 자료를 수집했을지언정 어도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결국은 이런 논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똑같은 논리 구성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취재를 하면서 너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이브 문건이에요. 왜 이게 이상하다고 하느냐?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 뭐냐? 하이브에서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해서 내 카톡 공개했다. 그 자료들은 모두 다 뭐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본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하이브 문건은 그러면 정당하게 나왔나?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이브 문건도 불법적으로 유출됐는지 유출의 문제잖아. 유출의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것도 결국은 하이브 측에서는 불법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되지. 근데 하이브가 무서운 기업인 이유 한 가지 있어. 뭐냐? 이 하이브가 IT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멤버가 어떤 구성원이 뭘 다운받고 뭘 하는지 다 나와.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누가 다운받고 누가 한지 전부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야. 그 자료를 누가 유출했느냐? 따져보면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뭐냐면 민희진 전 대표 그 카톡과 자료는 불법 수집된 내용도 아니다. 하이브 내에서도 민희진 전 대표가 계열사 대표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수년간의 자료들을 압축해서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업무상의 이유로 보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가 얘기하는 위법 수집 증거와는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진스 이제 위약금 얼마나 될까?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뭐 3, 4천억이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2024년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수산액으로는 4, 5천억. 뭐냐? 멤버당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로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어쨌든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 사내이사를 사임하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 멤버들과 민희진 대표 간에 일시적이지만 경제적 운명이 살짝 엇갈렸어. 왜냐, 민희진 전 대표는 그냥 자기가 주주간 계약 해지 요청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책임 공방을 싸우고 있잖아. 근데 풋백 옵션을 신청했잖아. 260억. 뭐냐, 이기면 받고 지면 영원이야. 뉴진스 멤버들은 어떻게 되냐? 이기면 계약해지고 지면 인당 1,000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 입장에서는 진짜 만에 하나, 물론 당연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만에 하나 지게 되면은 1인당 1,000억을 내야 된다니까? 그럼 엄청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결국 쉬운 상황 아니에요. 형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멤버인데 하이브와 같은 거대 돈 많아.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두 번째, 김앤장이야. 김앤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가장 큰 로펌을 상대로, 그리고 가장 돈 많은 회사를 상대로 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하이브는 방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뒷배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건 뭐 놀부심보야, 놀부심보. 봐보세요. 여러분이 투자자야. 그럼 내가 뉴진스 너무 데려오고 싶어. 근데 얘네들 데리고 싶을 때 투자금을 3, 4천억 정도를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멤버들한테 4, 5천억 꼬라 받고 시작이야. 그런 투자자가 어딨어. 야, 내가 질 때도 4, 5천억 내가 내고 데려올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멤버들이 이겨야지 그게 상품 가치가 되는데 어떻게 한 그룹에 4, 5천억을 꼬라박아요. 과연 이제 뉴진스는 템퍼링일까 아닐까, 이런 내용입니다. 템퍼링, 결국 이게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들. 일단 저는 이 사안이 템퍼링에 가깝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 템퍼링의 정황 가운데 하나, 그리고 엿볼 수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하이브 떠난 민희진, 뉴진스와 세판자나 민라인, 어도어 일괄 퇴사. 민라인이 뭐냐? 민라인, 민희진 전 대표 라인이 일괄 퇴사한다는 거. 이게 뭐 수십여 명대는 아니지만 팀급으로 퇴사.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팀급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없어. 그렇잖아. 아니 저 새끼가 나를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줄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팀장이 나한테 야 진호야 회사 그지 같으니까 같이 나갈래? 회사 나간 이유는 각자 도생 이러겠냐고. 진호야 어두워 그지 같으니까 다 같이 나가자.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야 나가서 우리 한 입에 거무줄 치겠냐? 그냥 나가 다 같이. 그러면 새끼가 나를 엿먹여?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나가냐고. 팀급으로 민희진 전 대표의 라인이 같이 나간다는 뜻은 뭐냐, 팀 단위로 갈 때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일들이 딱 이거라는 거야. 템퍼링을 하는데 그럼 템퍼링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민희진 전 대표가 나갔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가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팀 단위로 민희진 전 대표의 사단이 같이 나갔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중에 봤는데 멤버들도 같이 나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 하이브의 문제 때문에 민희진 전 사단이 다 같이 나가서 다 같이 꽁냥꽁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어도어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카톡에서처럼 이야기를 해온 그대로 어도어를 다 이제 본인의 내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집단 사진이다. 결론. 일단 뉴진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뉴진스를 만들었던 핵심 인력이 나갔고 민희진 전 대표도 나갔다. 땅땅땅. 어도어는 껍데기가 될까? 이거일까? 이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이 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인당 1,000억이냐 하이브 응징이냐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뉴진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뉴진스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이브 주가 다 회복하기도 했고 투자한 게 아깝긴 하겠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좋아요 눌러줄 수 있잖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